오늘의 시제는 추모 천곡 송상현 선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재봉 고경명 선생에 대한 작시를 했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임진난이 일어나서 외적과 싸우다가 순절을 하신 동네 부사였던 송상현 선생의 그 혁혁한 공로를 생각해서 이 시간에는 시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송상현 선생의 양력을 잠깐 살펴볼까요? 이 송상현 선생은 10살 때 이미 경사에 능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살에 승보시에 장원을 하고 20살에 진사가 되었습니다. 1576년 선조 9년에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를 하신 뒤에 승문원 정자에 보임되면서 관직에 올라서 1591년 통정대부에 오르고 동네 부사가 되셨던 분입니다. 자, 외침의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 방비를 굳게 하고 선정을 베풀었던 분이십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4일 부산진성을 침범한 왜군이 동래성으로 밀어닥쳤을 때 적군이 남문 밖에 목표를 세우고는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빌려라, 이렇게 팻말을 들고 외치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때 부사인 송상현 선생은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응수를 했던 것입니다. 목패에 글을 써서 항전한 뜻을 천명했던 것이죠. 그 뒤에 적군이 성을 포위하기 시작하고 4월 15일에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군사를 이끌고 항전을 했지만은 중과부적으로 성이 함락당하게 되니까 조복을 덮어 입고, 여기서 조복이라 할 것 같으면은 관원이 조정에 나아갈 때 입는 예복을 말하지요. 단좌 한 채 절명시를 남기고 순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외장 소 요시토시, 한문으로는 종의지죠. 종의지라는 외장이 이 송상현 선생의 충렬을 기려서 동문 밖에 장사까지 지내주었던 것입니다. 뒤에 이조판서 좌찬성의 추증이 되었고 부산의 충렬사, 개성의 숭절사, 청주의 신항서원, 고부의 정충사, 청원의 충렬묘 등의 제향이 되었습니다. 자, 이상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작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운자를 볼까요? 운자는 활시현, 벌일연, 채찍편, 전할전, 연이을연, 이렇게 5글자로 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수련부터 작시를 하겠습니다. 수련은 첫 구와 둘째 구를 얘기하죠. 자, 첫 구 작시를 하려면은 먼저 운자를 봐야 되겠죠. 운자가 활시현자입니다. 자, 활시현자가 들어가게 이렇게 작시를 해봤습니다. 송공 투필 집궁현이라. 송공은 송상현 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투필, 던질 투자, 붓필자, 붓을 던지고, 원래 문관이었지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활을 잡았지 사실은 붓을 들고 거울에 정사를 맡아서 했던 동네 부사였습니다. 집궁현이라, 잡을 집자, 활궁자, 활시현자, 활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은 송부사는 붓을 던지고 활시를 잡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둘째 구 작시를 해볼까요?
망골 음시 성명연이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망골, 바랄 망자, 대골 골자. 대골을 바라본다 그랬는데 원래 망골례를 지냈습니다. 지방에서 원 노릇을 할 때 골패를 모시고 절을 하던 의식을 망골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부사는 죽기 전에 망골례를 행하면서 그 순서에다가 음시를 했다 그랬어요. 시를 읊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탁시라고 그러는데 탁자를 쓰면은 즉성이 되기 때문에 여평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음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탁시입니다. 탁이라는 것은 의탁할 탁자, 글시자, 시에 의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지은 사람의 그 슬픈 마음을 시에다가 의탁을 한다 해서 탁시라고 그렇습니다. 이 탁시를 읊고 그리고 석명연이라 아낄 석자, 아깝게도 애석하게도 목숨 명자, 목숨을 버렸다,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은 망골 음시 성명연이라 망골례를 들으며 유시를 읊고 애석하게도 목숨을 내준다. 자, 그러면은 이 수련은 대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평측만 마치고 넘어가죠. 자, 첫구 평측은 송, 공, 평, 평, 투, 필, 집,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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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현, 평, 평. 그 다음 두 번째 구 망궐, 측, 측, 음시, 평, 평, 석, 명, 측, 측, 연, 평. 자, 이제 함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년은 세 번째 구하고 네 번째 구를 말하지요. 이 함년에는 운자가 넷째 구에가 있기 때문에 넷째 구를 먼저 작시를 해야 됩니다. 자, 넷째 구 운자를 보니까 채찍편이지요. 그러면은 채찍편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이 넷째 구를 이렇게 작시를 해보았습니다. 섬에 출진 솔선편이라. 섬외 무찌를 섬자, 섬멸할 섬자죠. 외적 외자죠. 그래서 외적을 섬멸하고자 출진, 날출자, 진칠진자, 진을 쳐서 나갔다.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솔선은 거느릴 솔자, 먼저 선자, 먼저 거느렸다는 말은 앞장섰다 그 말에 솔선해서 편은 채찍편이니까 채찍을 들었다, 앞장서서 지휘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섬에 출진 솔선편이라 외적을 섬멸하고자 출진해서 앞에서 채찍을 들었네, 지휘를 했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3구와 4구는 서로 대꾸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4구 대에 맞춰서 3구도 작시를 해봐야 됩니다. 자, 3구는 먼저 섬 외의 대꾸로서 대적, 그 다음 출지는 설영, 솔선편은 수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구는 대적, 설영, 수범고요,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씩 대가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섬해하고 대적하고 무치를 섬자하고 대할 때자 동사끼리 대가 되죠. 도적적자와 외적 외자는 명사끼리 대가 됩니다. 그래서 섬해와 대적은 대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출진의 대로 설영을 썼는데 날출자, 베풀설자, 이건 동사끼리 되지요. 그 다음에 진칠진자, 경영할 영자, 마찬가지로 동사끼리 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출진과 설영이 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느릴 솔자, 들이울 수자 동사끼리 되지요. 먼저 선자, 범자, 모범범자 이것도 부사끼리 대가 잘 되지요. 다음 채찍편자, 부꽃자 이건 명사끼리 대가 됩니다. 그래서 3구와 4구가 대가 잘 된다 생각을 하고 평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구 평측 대적, 측측, 설영수, 평평평, 범고, 측적. 그 다음 4구 평측 섬외, 평평, 출진, 솔, 측측측, 선편, 평평. 자, 이렇게 해서 평측도 하자가 없으니까 이제 합년을 마치고 경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년은 5구와 6구를 말하지요. 자, 평측부를 갖다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6구에가 운자가 있습니다. 먼저 운자가 있는 6구를 작시를 하겠습니다. 운자가 전할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6구는 전할 전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작시를 했습니다. 부자 은경 장지전이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은경 은혜가 가볍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지전이라 장할 장자 뜻지자 장한 뜻이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전했다는 얘기는 송부사가 죽기 전에 절명시를 읊었다고 그랬죠. 그 시에 이 말이 나옵니다. 부자 은경이란 말이. 앞에 5구에 보면 군신의중이 있지요. 이것과 서로 대를 이루어서 시를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대를 여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신의중 그러면은 임금과 신하 간의 의리가 중요하고 부자 은경이라 부자 간의 은혜가 가볍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이 효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부자 간의 은혜보다도 더 높이 평가해서 나는 이 싸움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부자 간의 은혜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같으면 나라가 거들나건 말건 나는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서 목숨을 건져야 되겠죠. 근데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부자 간의 은혜보다도 군신 간의 의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낸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갖고 있는 절개였습니다. 이게 충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부자 은경 장지전이요. 부자 간의 은혜는 가볍다는 장한 뜻을 정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5구하고 대를 맞춰보죠. 5구는 군신의중 단심천이라. 부자하고 군신하고는 대가 잘 되지요. 그 다음에 은혜가 가볍다, 의리가 중하다, 서로 대가 잘 되지요. 그 다음에 장지, 장한 뜻과 붉은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대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전할 전자, 밝힐 천자, 동사끼리 대가 잘 되죠. 그래서 5구와 6구는 대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평측을 맞춰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구 평측은 군신, 평평, 의중, 측, 단심, 평평, 천, 측. 6구 평측은 부자, 측, 은경, 평평, 장지, 측, 전, 평. 자, 이렇게 해서 평측도 하자가 없으니까 이제 경년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미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련은 7구와 8구를 얘기하지요. 여기는 대가 필요 없으니까 순서대로 7구부터 작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8구에 운자가 있습니다만은 7구를 먼저 작시를 하고 8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구는 이렇게 작시를 했습니다. 적장 찬탄 시묘표요. 적장은 외적의 장수를 얘기하지요.
이 외적의 장수도 찬탄, 차는 길일 찬자, 탄은 탄식할 탄자, 찬탄을 해서 기리면서 탄식을 하면서 시는 베풀 시자는 시행했단 말이에요. 뭘 시행했느냐? 묘표, 묘표는 무덤 앞에 세우는 표도를 얘기합니다. 무덤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외장도 그렇게 찬탄을 했어요. 충절이 대단한 동네 부사의 죽음이다. 외장도 감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8구, 마지막 8구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고명탁절 유수련이라. 고명, 높은 이름, 탁절, 높은 절개, 높을 탁자, 절개 절자지요. 유수련, 유, 있다, 수, 누가 있는가, 련, 나란히 할 련, 나란히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고명탁절한 선비의 절개를 나란히 할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대가 필요 없으니까 평측을 마치고 넘어가죠. 자, 7구 평측. 적장, 측측, 찬탄, 시, 평평평, 묘표, 측측. 8구 평측은 고명, 평평, 탁절, 유, 측측측, 수련, 평평. 자, 이렇게 해서 8구까지 작시를 마쳤으니까 마지막으로 성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모 천곡 송상현 선생이라. 송공투필 집궁현이요. 송부사는 붓을 던지고 활시를 잡더니 망골음시 성명년이라. 망골예를 드리며 유시를 읊고 예석하게도 목숨을 내준다. 대적 서령 수범고요. 외적과 대치하며 앞장서서 북을 울리고 섬에 출진 솔선편이라. 외적을 섬멸코자 출진하여 앞에서 채찍을 들었네. 군신 의중 단심천이요. 군신 간의 의가 중하다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밝히고 부자 은경 장기전이라. 부자가 은혜는 가볍다는 장한 뜻을 전했네. 적장 찬탄 시묘표요. 적장도 찬탄하며 묘표를 세웠으니 고명탁절 유수련이라. 고명탁절을 누가 나란히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상 마치겠습니다.